자, 이번에는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수사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착수한 2달 만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소환했습니다. 핵심 인물이죠. 현재 공수처가 갖고 있는 것 증거는 일단 제보자 조성원 씨가 받았다는 그 음성 파일 그리고 텔레그램 메시지 한 100장 정도의 고발장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 오늘 민주당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요. 텔레그램 파일의 손준성 보냄 명확히 확인됐지만 계속해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수준이 떨어지는 발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고발장 작성도 그렇고요. 거기다 뭐 관련 자료를 뭐 만들게 뭐 부하 검사들에게 지시했다는 그런 혐의뿐만 아니라 고발장도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소환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사실 제일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게 반송이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저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제 송 검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송 검사가 이걸 전달했다라는 표시가 지금 증거는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건 내가 그쪽에 파일을 받은 걸 반송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으로 받아서 전달해 본 경험은 없어서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메신저로 이거를 뭘 전달받았을 경우에는 파일을 내가 받기 싫었을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일제란 통지 아니면은 그 대화방을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받은 파일 그거를 지워버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무슨 종이나 아니면 이렇게 종이로 된 편지를 받은 것처럼 반송하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식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내가 돌려보낸 것에 반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정황과는 좀 맞지 않는 변명인 것처럼 보여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손준성 검사의 변명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데 손 검사의 주장을 과연 이 물증, 손 검사의 주장을 이 물증으로 공수처가 과연 깰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일단 휴대전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압수하고도 확보하고도 비밀번호 몰라서 아직까지 공수처가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서 과연 공수처가 납득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좀 얻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렵다고 봐요. 핸드폰을 이게 그 비밀번호 알아도요. 이분들에게 6개월이나 몇 달마다 바꿉니다. 핸드폰을 이게 옛날 핸드폰 바꾸고 새로 쓰는 걸 비밀번호 안 가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비밀번호하고는 관계없고요. 문제는 이제 그 핵심은 작성자입니다. 이게 작성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이나 강요죄가 되려면 손준성 검사가 밑에 검사나 아니면 이게 밑에 수사관한테 야, 너 고발장 작성해.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만 이게 직권남용이 성립하죠. 예. 근데 누가 작성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검사가 자백하지 않고 손준성 검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손준성이라면 최악의 경우 야, 이 고발장 내가 썼다. 자, 내가 쓰면 이게 무슨 죄가 되는데 검사가 고발장 써가지고 이게 주면 직권남용이 됩니까?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누구한테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했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게 상당히 그 밝히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부하 검사나 부하 수사관한테 강제로 시켰다는 이걸 입증해야만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고발장을 거의 다 봤거든, 전문을요. 이거 한 명이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앞부분에는 그 마침말을 이게 말을 경어체를 안 쓰고 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또 경어체로 썼다가 문체나 이게 보면 오락가락합니다. 또 이게 어떤 거는 법률 전문가가 좀 쓴 것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게 또 용어가 안 그런 것기도 하고 따라서 저는 여러 사람이 이게 짜깁 깬 걸 아마 손준성 검사도 받아가지고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 밑에 검사한테 시킨 건 아니잖아요. 한 명이 쓰면 그런 문체가 놓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 할지라도 예. 제 말은 이게 그 누가 실제 작성했는지 이게 밝혀야 되는데 공수처가 그걸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상당히 그 법리적으로 물론 이제 그 판결문 있잖아요. 이걸 이름을 안 가리고 실명으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야 뭐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그거는 판결문은 다 공개 장소에 선고하고 또 이게 이름만 가리고 본문은 다 알기 때문에 누구나 띄워볼 수 있거든요. 본문 보면 이게 누군지 알잖아, 제보자. 우리 본문 내용만 보면. 따라서 그건 큰 죄가 아니에요. 개인정보 보호는. 결국 중요한 게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전에 영장에 보니까 성명불상자한테 시켰다고 돼 있더라고. 한 문장에 성명불상이 4번 나와요. 성명불상에 누가, 성명불상에 누구에게, 또 성명불상에 누구가 공모해서 손준성 검사 이름만 정확히 있습니다.
한 문장에 거의 구속영장 실질심다 보니까 4번이 예. 성명불상이 나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저는 상당히 어렵다. 공수가 이래 봅니다. 네. 일단은 뭐 송 검사는 오늘 소환되고요. 내일은 이제 김웅 의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김웅 의원도 이제 소환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답변은 이제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송 검사 소환되고 김웅 의원 소환되면 어쨌든 그 보낸 파일에 가만히 보면요. 이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판결문 그런 자료도 있기 때문에 공소가 그래도 뭔가 좀 수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공소 입장에서 어떤 퍼즐을 좀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웅 의원도요. 실제 저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자기 선거가 코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손준성 검사한테 받았다면 받자마자 이게 조성은 씨한테 바로 그냥 전달해 줘버리면 그러기엔 녹취록에서는 직접 꼭 그 파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직접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게 받아서 보내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게 그 피드백이 없거든요. 이걸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시켜가지고 했으면 제대로 이게 어떻게 고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절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선거 때 지나가 한참 몇 달 뒤에 나중에 갔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저는 김웅 의원이 이게 제대로 계속 신경을 쓰고 체크했으면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는지 이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잊어버린 거예요. 본인 선거도 급하고 실제 고발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모든 걸 정황을 볼 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윤석열 총장과는 무관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총장의 지시라면 바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 날까지 고발하겠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실제 안 됐다는 거 그걸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